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계속 오르는 분양가 브레이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소식이기도 하고 제 마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분양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반등세는 높은 분양가가 일단 이끌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가, 또 하나는 분양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갭투자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이어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떠받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인 분양가가 이제는 상승하면서 본격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흔들리고 있고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전인데 이걸 단순하게 분양가가 폭등하면서 기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를 노리는 어떤 심리전이 통했다, 요렇게만 정의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아픈 구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얼마 올랐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네, 이것보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불안해진다는 아주 큰 치명타가 우리 사회 곳곳에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리고 부동산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심리적인 좌절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는 오를 거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주면서 거기에 공포감을 느낀 분들이 높은 분양가임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구축 아파트로도 매수세가 또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100% 창작 소설이긴 하지만 그들이 짜놓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라서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도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먼저 1단계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분양을 하고도 남을 타이밍인데 의도적으로 일반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PF라는 어떤 거대한 자금으로 짓는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 일정을 만약에 늦추게 된다면 그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가고 커질 텐데 이게 괜찮은 걸까? 일반 분양을 빨리 완판해버려야 더 좋은 걸 텐데 왜 일부러 공급 타이밍을 늦춘다는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저 혼자만의 100% 창작 소설임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 이자가 만약에 100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분양가를 더 높여버려서 200억을 벌면 됩니다. 이게 1000억이 늘어나면 2000억 벌면 되는 거고요. 공급이 줄어들면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급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축을 매수하려는 분들보다 더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축을 매수하면 바로 새로 산 집에 입주하고 또 살면 되지만 청약은 분양받고도 2년에서 3년을 기다린 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즉 내 집에서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 3년, 길게는 4, 5년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작전을 세운 분들은 공급 물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조급해집니다. 그 당연한 걸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간보기 전략이 하나씩 나옵니다. 억지로 틀어막은 분양 물량 중에 버티기가 이제 목까지 차오른 곳, 이런 곳들이 이제 슬쩍 분양가를 올려서 한번 내놔 봅니다. 이것도 타이밍이 또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리가 막 폭등할 때 그러다가 대출금리 안정을 위해서 은행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고 은행들이 슬슬 눈치 보느라 대출금리를 살짝 낮췄을 때 이때가 타이밍이 됐었습니다. 금리가 폭등하던 게 약간 멈칫하던 것일 뿐이지 금리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이걸 금리 안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타이밍을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리가 폭등을 멈춘 것이지 초저금리 시대로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슬쩍 간보기가 어찌어찌 한번 통합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라는 버프도 여기에 빵 하고 받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사면 그 기회를 1주택자, 다주택자,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다 줄 거야 라는 이런 게 현실이 돼버립니다. 무주택자가 비싸서 안 사면 분양가를 내리는 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리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양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다 사가라는 게 세상의 순리인지 이거 뭐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면 또 다른 곳이 분양가를 높여서 또 공급합니다. 그렇게 다음 일반 분양가는 계속 높아져만 가고 공포감에 휩싸인 무주택자들이 서둘러 분양을 받으러 몰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3단계 언론에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물론 언론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지만 일부 사람들이 의심하는 뭐 광고주나 대주주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일부러 공포감을 주려 한다기보다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언론의식에 입각해서 사명감 넘치게 보도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상황들은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 주택 공급자이고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양시장이 암울하다면 이런 작전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을,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강남보다 비싸네, 청약열기에 분양가 조정하는 서울 아파트. 이 기사를 보면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평균 분양가가 3,900만원 후반대로 3.3제곱미터당 4천만원 정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사 내용입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74에서 84제곱미터가 12억에서 14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계속 분양을 밀어왔었습니다. 애초에는 평당 분양가 3천만원 중반대 이야기가 여기가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청약시장이 분위기가 막 불타오르면서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기사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 드리는 겁니다. 분양가를 계속 올리는 중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관심 가는 청약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나온다 말만 많다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문 휘경 뉴타운, 청량리 아닌데 자꾸 청량리 얘기만 하는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도 평당 3천만원 초반대가 예상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10년 후에 평당 1억씩 분양하지 왜 벌써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분양가를 계속 높이면서 서울 변두리도 평당 3천만원은 기본으로 간다, 뭐 이런 인식을 꾸준히 심어줄 거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또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완판이 되면 다음은 또 올리고 그 다음 또 올리고 공사비 인상은 그렇다 치고 추첨제 물량 증가나 전매 제한 완화 등으로 젊은 수요층 아니면 또 가수요층 요 사람들의 어떤 청약 문턱이 낮아져서 그런 거다라는 게 이 기사의 어떤 분석입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거주 목적 이외에 돈을 벌기 위한 투자의 수요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분양하러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이거는 정책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현금 10억쯤은 있잖아. 신혼부부 위한 특공, 이게 최선입니까? 이 기사는 용산 호반서밋 A디션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6억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이다 보니까 소득 제한이 당연히 있는데 뭐 어찌어찌 해서 그러니까 뭐 정리해보면 아무튼 뭐 대출을 풀로 받아도 자기 자본이 11억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신혼부부가 뭐 자기 자본, 자기 돈 10억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한 누구에게나 대입 가능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제 가슴도 찢어지고 아프고 쓰리지만 뭐 어쨌건 냉정하게 현 시점을 짚어본다면 그들의 페이스에 무주택자들이 말려든 상황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주말에 제가 지방을 다녀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모두 비 피해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암울한 소식을 자꾸 이렇게 전해드려서 저도 미안하고 죄송하긴 한데
안 아프고 그래도 사람만 있으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